자신의 욕망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것은 게임판에 들어서자마자 가진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은밀하게 움직이게 했던 그 동력은 밖으로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노골적인 갈망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 조용히 실력을 쌓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힘은 무언가를 조차 손을 뻗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갈망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남들과 공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통달해야 하는가? 욕망을 품는 자는 욕망을 지배하고 욕망을 지배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토록 명료한 자기 절제력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당신만의 깨지지 않는 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정확히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손잡이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당신은 그저 솔직했을 뿐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미래의 일부를 그들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일단 그들 손에 들어간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돕는 데 쓰일 수도, 앞길을 막는 데 쓰일 수도, 혹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비감은 상대가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갈망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갈망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설계도를 건네준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측정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측정 가능해지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의 유리함은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어떤 협상에서든 예측 가능한 쪽이 더 약한 쪽입니다. 다음 수를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막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 말을 아낄수록 우리는 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 침묵은 일종의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싶어서 자신의 욕망을 너무 빨리 드러냅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신의 목표가 타당하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야말로 상대에게 손잡이를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 길을 걷기도 전에 자신의 길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욕망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욕망은 창조와 진보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노출된 욕망은 연약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 그들의 의심, 심지어 그들의 불안감에 종속됩니다. 당신이 특정 자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정을 구하고 있음을 감지한 사람은 당신을 계속 좁게 만들기 위해 그 인정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내면의 불꽃을 보호하는 것은 야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꽃이 가려져 있을 때 가장 밝게 타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아낄수록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자유는 더 커집니다. 세부 사항을 함구함으로써 당신은 비난 없이 방향을 틀고 관객 없이 실패하고 압박 없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당신을 자신이 이해하는 이야기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야기의 개요를 주는 셈이고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면 그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추측 속에서 당신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을 위한 비밀이나 교묘한 심리게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의 욕망이 입술을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해석과 영향력에 개방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하는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천하는 자제력이며 그와 함께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욕망을 내면에 품고 있을 때 당신은 간섭 없이 그것을 탐색할 자유를 누립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으며 남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는 곳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오직 당신만이 돌볼 수 있는 곳에서 타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하는 행위가 더 이상 결과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에만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회를 쫓고 있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과 조용히 나타나 이미 그 기회를 확보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는 의견과 방해, 그리고 종종 저항을 불러 일으킵니다. 후자는 조용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 반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 현실로 무르익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면 싸워 이겨내야 했을 장애물들을 우회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는 손잡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것을 건네줄 수도 있고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건네주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평화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과 관계 맺는 방식을 통달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을 본다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야망을 본다면 당신의 지구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본다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은 밀어붙일 대상이 없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지는 당신의 욕망이 오직 당신에게만 알려져 있고 당신의 행동은 신중하되 동기는 당신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줄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줄을 쥐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당신이 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당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X 표시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그려진 보물지도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지도를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의 요정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꿈에 대해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거나 용감한 행동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투명함은 간섭을 부르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당신의 야망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은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당신의 길에 함정을 놓거나 당신보다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약속으로 당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악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투, 두려움, 혹은 통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인정은 당신이 순응할 때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기회는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매달려 당신을 제자리에서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추구를 족쇄로 만들 수단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은 무언가를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외부의 영향력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해지기 전에 대중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 사업,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적은 가장 맞히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좇을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상대방이 더 그 계약을 원한다는 것을 아는 협상가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파트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계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동료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당신을 미묘하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문 조용한 형태의 힘이 됩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맥락에서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핵심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면 당신은 그로 인한 어려움을 불운으로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많은 정보를 내어준 결과물입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드러낼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존적이거나 산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환경을 조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가장 전략적인 사람들은 종종 침착하고 초연하며 속을 읽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아두는 것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쉽게 측정될 수 없는 사람에게로 흐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겸손함이 방패가 되어 당신이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추구하는 바를 덜 드러낼수록 당신은 종종 더 강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성은 감지하지만 목적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전은 보지만 동기는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들고 때로는 간섭하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공간에서 당신은 단호하게 행동할 자유를 얻습니다. 결국 당신이 덜 측정 가능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바꾸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당신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동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키는 것은 당신이 그 힘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언제, 누구와 공유할지 선택합니다. 당신의 보물지도를 주머니 속에 간직할지 아니면 공개 문서로 만들지를 결정하며 그 선택 속에 다른 누구도 당신의 나침반을 쥐지 못하게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고귀하고 욕망을 말하는 것이 용기라고 배웁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들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법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살아봤다면 용기가 노출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과 내면 세계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종종 더 조용해 보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선언이나 대중 앞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과 마주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더 나쁘다. 침묵 속에 갇힌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독은 모든 진실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언제 드러내는 것이 안전한지 잘못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분별력, 즉 어떤 진실을 공유하고 어떤 진실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지 선택하는 데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목표, 모든 의도, 모든 취약점을 드러내며 이것이 자신을 진정성 있게 만든다고 믿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 관계 혹은 개인적인 야망과 같이 힘이 걸려있는 무대에서 무모한 솔직함은 용기의 훈장이라기보다는 간섭을 부르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의미에서 말의 자제력은 행동의 자제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유는 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 자신의 말에 훨씬 더 큰 무게를 실어줄 것임을 알고 끈기 있게 타이밍과 청중, 그리고 공유할 양을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계획을 발표하고 싶은 충동, 대중의 책임감을 통해 추진력을 얻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논평하거나 지시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길에 묶어둡니다.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구별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기를 외부의 인정과 연결 짓는 순간 그 인정이 사라지면 추진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강인한 사람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게 드러낸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떠벌릴 필요 없이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결과가 말하게 하고 그 때문에 그 결과는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향해 노력해왔는지 보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언제나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의심에 의해 약해지거나 외부의 간섭에 의해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립되어 살거나 희망을 절대 나누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길 가치가 있는 어떤 게임에서든 그렇듯이 전략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체스를 두면서 말을 만지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다음 수를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습이라는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킬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특정 진실을 지킵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침묵은 용기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위한 방패입니다. 갈망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감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이 하는 말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에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동물이 바람에 실려온 음식 냄새를 맡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갈망을 인지하면 역학관계는 바뀝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인정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돌아오게 만들 만큼만 말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이 성공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 눈앞에 매달아 두고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잔인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 곳에는 빈틈이 있고 빈틈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갈망이 명백해지는 순간 그것은 지렛대가 됩니다. 인정, 기회, 명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조건에 따라 보류되거나 지연되거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라.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들에 심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인정이나 기회 없이는 당신이 살 수 없다고 믿을수록 그들은 그 관계에서 더 많은 힘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이 떠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조건은 바뀝니다. 더 갈망하는 쪽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더 적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사업 거래에서, 관계에서, 우정에서, 경력에서 일어납니다. 갈망이 너무 눈에 띄면 당신은 경계를 설정할 능력을 잃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 속에서 통제력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망을 죽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욕망은 당신을 성장하고 발전하고 창조하도록 밀어주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절제 없는 욕망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어나올 때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인들은 그 에너지를 담아두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도 다른 누구만큼이나 무언가를 깊이 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침착한 외면 뒤에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 통제권을 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무리하고 즐기지도 않는 일에 동의하고 재미없는 농담에 너무 크게 웃습니다. 모두 그 집단에서 자리를 확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불균형을 감지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관계의 역학을 재편성하고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정에서조차 이 갈망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예스라고 말할 것을 아는 친구, 당신이 자신의 인정을 갈망한다는 것을 아는 친구는 무심코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어느새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조용한 통제의 한 형태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덜 갈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종종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다른 누구의 인정도 쫓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 태도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여전히 온전할 것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안정감에 관한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갈망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숨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타이밍과 표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필요가 아닌 선택의 위치에서 비롯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더 깊은 야망을 드러내기 전에 단단한 기반 위에 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언제나 갈망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대하게 도움과 격려를 건넬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이 계속 돌아오도록 지원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이 항상 쫓는 쪽이 되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에서 그 갈망이 지배하는 모습을 덜 보여줄수록 당신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에 대한 통제력은 더 커집니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갈망은 당신의 족쇄가 아니라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욕망이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터득할 때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조용히 경로가 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결정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갈망에서 절제된 힘으로의 그 조용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어주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명확할수록 당신은 더 쉽게 예측됩니다. 그리고 일단 예측되면 당신은 견제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전략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다음 수를 안다면 그들은 당신이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대응책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통제력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기세가 조용히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심지어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자신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조용히 조정을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쫓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조용히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그토록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묘함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덜 읽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덜 막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길에 장애물을 놓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지를 제한할 준비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경로는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 망설임 속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명백한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종종 가장 깊은 질서, 즉 고요함과 기만 아래 숨겨진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질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단지 최종 목표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패턴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특정 도전에 항상 어떻게 반응하는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뢰나 지지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당신이 취하는 모든 단계를 알리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패턴들은 당신을 추적하기 쉽게 만들고, 일단 누군가 당신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당신 발밑의 지형을 조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노골적인 방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절한 지연, 미묘한 의심, 작은 주의 분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정치에서든 누구도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작전 계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놀라움이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몇 안 되는 이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정확한 경로를 볼 수 없다면 그들은 그 길을 따라 함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설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이 의도한 곳에 이미 도착한 후에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현명한 자들은 항상 같은 것을 말했고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같은 것을 행했다고 썼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기 쉽게 만듭니다. 당신의 움직임이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예측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대하기를 멈추고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변수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의도를 너무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의 위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계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예측 불가능성에는 심리적인 무게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두려움이나 희망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종종 당신의 영향력이나 도달 범위를 과대평가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불확실성은 그들을 신중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어 당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줍니다. 이것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의 통제입니다. 오직 절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드러낼지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의심스럽고 심지어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전체 설계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암시하는 작은 조각들을 보여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면서도 결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와 연결 사이의 균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계속 관계를 맺을 만큼 충분히 가깝다고 느끼지만 당신의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가깝지는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종종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의 야망을 인정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부의 믿음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속도를 그들의 승인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승인이 바뀐다면 당신의 기세도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지 않을 때 그 생각의 질은 향상됩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것은 외부 의견에 소음 없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움직임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모를 때
그들은 끊임없는 설명이나 업데이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몇 달 전에 발표했던 계획의 버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망이나 회의감을 헤쳐나갈 필요 없이 상황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향은 오직 당신의 것으로 남고 그와 함께 당신의 통제력도 유지됩니다. 진실은 일단 당신이 예측 가능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압력을 가해야 할지, 언제 자원을 보류해야 할지, 언제 당신의 목적보다 그들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지름길로 당신을 유혹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도록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대신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 미묘한 전환 속에서 당신은 우위를 되찾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의도를 전부 방송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고유함 아래 목적을 숨기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자신의 목표를 외치는 사람보다 막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결승선이 어디인지 알기도 전에 그 선이 통과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해체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존재가 가진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이며 통제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목표, 일정, 필요를 알리는 것은 그 순간에는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소리내어 말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데서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당신을 단련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각 단어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벽을 쌓습니다. 조금씩 그 선언들은 세 장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아는 순간, 그들은 그것에 비추어 당신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대본을 갖게 되면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그 연기를 계속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넘어섰거나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더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당신을 격려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업데이트를 요구하며 당신이 다른 마음가짐이었을 때 제시했던 일정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목표 자체가 진화했다면 어떨까요? 당신 자신의 말로 만들어진 세 장은 조용한 적응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건너야 할 인생의 강 위에 다리를 놓아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넘겨주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스타일로, 그들의 속도로 당신이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맞춰 그 다리를 짚기 시작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당신의 의도를 공개하면 당신은 더 이상 조용히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실수는 눈에 띄게 되고 모든 방향 전환은 약함이나 비일관성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당신을 과거의 말에 묶어두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발표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의 형태를 부여한 것이고 만약 나중에 그것을 재구성하려고 하면 그들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구축한 이야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수용에는 허락 없이 진화할 자유가 포함되며 이는 세상의 고정된 버전의 자신을 약속했을 때 주장하기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조차 과도한 공개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리자에게 당신의 경력 계획의 모든 단계를 말하면 당신의 관심사가 바뀌더라도 그 비전에 의해 당신의 기회가 형성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이정표를 너무 일찍 발표하면 실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지연을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장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설정한 기대치의 지속적인 강화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일단 세상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안다고 믿게 되면 그들을 놀라게 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놀라게 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 중 일부가 결과가 눈에 보인 후에야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히 구축할 때 당신은 방향을 틀고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폐기하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옆길을 탐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짊어지고 가지 않을 때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개선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작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발표하며 공개적인 책임감이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또한 당신이 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객을 위해 연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 대신 외부에서 보기 좋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장은 더 좁아집니다. 누군가 잠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쓴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말이 우리를 내면적으로 얼마나 가둘 수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일단 무언가를 선언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강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성장에 대한 실황 중계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탐험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포부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누구와 공유할지에 대해 의도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비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세부 사항을 가까이 두는 것이 그것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중의 시선 앞에서 덜 약속할수록 만약 당신이 경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변호해야 할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호해야 할 것이 적을수록 이미지를 보존하는 대신 실제적인 것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같은 원칙이 당신의 목표를 드러내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만약 여전히 취약하다면, 만약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전보다 더 많은 압력을 만들 것이라면 그것을 뒤로 미루십시오. 먼저 구축하십시오. 나중에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말이 마침내 세상에 닿았을 때
그것은 새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기로 선택한 문이며 당신이 갈 준비가 된 곳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벽은 종종 우리 스스로가 지은 것이고 그 벽의 열쇠는 그것을 지은 바로 그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지킬 청사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새 장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 속에서 지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건설은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원이나 영향력보다 더 희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 압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문이 영원히 닫혔다고 느끼지 않고 기회를 지나쳐 보낼 수 있는 자유. 당신이 필요를 드러낼 때 당신은 이미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신은 지렛대를 희망과 맞바꾼 것이고 잘못된 손에 들어간 희망은 의존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이 당신이 떠날 여유가 없다고 감지할 때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제품을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아는 판매자는 가격을 올립니다. 당신이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고용주는 더 적은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관계에서도 만약 누군가 당신이 그들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춥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불을 가장 풍요롭게 즐긴다. 그 원칙은 불을 넘어 확장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들어올지 결정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안정, 그리고 자아감이 어떤 단 하나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곳에 설 때 당신은 통제당하는 것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필요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소통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조, 타이밍, 침묵에 반응하는 방식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 빨리 동의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준을 낮추게 하며 시간을 들여야 할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것을 감지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관대함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필요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에 대한 솔직함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더 기울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그것은 계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것을 이만큼이나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협상은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분명히 말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원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 노력, 창의성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필요로 드러나는 원함은 당신을 더 약한 위치에 놓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지니고 다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면서도 그것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만 나는 이것에 소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보낼 때
당신은 조종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만하거나 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성, 원칙 또는 장기적인 안녕을 해치는 조건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필요는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은 당신을 협상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단 사람들이 무엇이 당신을 흔들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긴급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할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을 결코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계속 붙잡아 둘 만큼만 거래를 달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당신의 한계점을 읽을 수 없다면, 만약 그들이 당신이 기다릴지, 방향을 틀지, 아니면 떠나갈지 모른다면,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며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당신을 가치 있게 유지합니다. 그런 태도를 구축하는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하나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회를 다양화하고 당신의 기술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단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깊은 것에 당신의 자존감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을 검증하기 위해 한 가지에 덜 기댈수록 누구도 당신에 대해 더 적은 지렛대를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 역학은 똑같이 현실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견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그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처신할 때 전체 상호작용은 바뀝니다. 그들이 당신이 의존이 아닌 선택에 의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중이 자라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투자자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가는 좋은 투자자를 기다립니다. 저임금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더 나은 제안을 받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거래에서 물러설 수 있는 협상가는 결국 더 나은 거래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가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보다 그것을 숙달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함이 당신을 묶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도 여전히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잘못된 방식으로 협상 가능해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이 맺는 모든 합의는 사랑에서든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힘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채워야만 할 것 같은 빈 공간을 남기고 종종 그들은 그 공간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정으로 채웁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두려움, 의심, 심지어 감탄까지도 당신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수를 계획하고 있을까봐 걱정할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저항 없이 행동할 자유,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방향을 바꿀 자유. 그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들은 덜 간섭할 수 있고, 당신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움직일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너무 일찍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계획의 형태를 내어주는 것이고, 일단 사람들이 그 형태를 보면 그들은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의심이나 주의 분산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과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대화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목소리를 초대할수록 당신의 길은 그들에게 맞춰지기 위해 구부러집니다. 침묵은 그 문제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곡 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외부 기대에 무게 없이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협상에서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침묵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양보하거나 변명하거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고요함을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무능함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침묵은 성찰을 강요하고 성찰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종종 과잉 보상으로 이어지며 당신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고립이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고 언제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에게 이로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과 전략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고 목적이 있으며 대개 일시적입니다. 지금 침묵하는 것은 나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위치에서 말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때가 아니라 강화시킬 때만 드러내는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침묵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역학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끊임없는 소식, 관심 또는 안심시키는 말에 익숙해져 있을 때 한 발 물러서는 것은 그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궁금증은 존중의 균형을 바꾸고 당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에게 기습이라는 드문 이점을 줍니다. 모두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움직임을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혼자 간직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함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비할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속에서 당신이 저항 없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데에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비판받았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충동, 오해받았을 때, 해명하고 싶은 충동, 불안할 때 인정을 구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종종 단기적인 안도를 위해 장기적인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당신은 지렛대를 보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고 종종 그 결론은 당신의 말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신뢰를 안겨줍니다. 물론 침묵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명확성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거나 기회를 잡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죠. 기술은 어느 순간이 당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어느 순간이 그것을 약화시키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너무 빨리 말하거나
너무 많이 설명하거나 너무 쉽게 드러내는 자신의 성향을 안다면 침묵을 균형추로 사용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침묵이 무기인 이유는 그것이 공간을 창조하기 때문이며 공간은 곧 힘입니다. 바로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과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입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관찰당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계획하며 예고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적게 내어줄수록 더 많은 통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말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의 말은 당신이 하지 않았던 모든 말의 무게를 싣고 울려 퍼질 것입니다. 깊이 원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되 그 불꽃은 유리 뒤에 두십시오. 공공연히 타오르는 욕망은 취약합니다. 의심, 저항, 다른 사람들의 사소하지만 끊임없는 의견이라는 바람에 쉽게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호받고 조용히 보살핌을 받을 때 어떤 외부의 힘도 건드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열기가 쌓여갑니다. 세상은 당신의 불꽃이 아직 연약할 때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만 보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가능성의 깜빡임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필연적이고 거의 신성불가침의 힘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본능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격려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우리 성장의 가장 섬세한 단계, 즉 다른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되어가문은 공개적인 과정이 되기 전에 지극히 사적인 과정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그 노출을 서두르는 것은 형태를 갖추는 데 필요한 보호막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시선 없이 일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비판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수해도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으며 모든 변화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조용함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산만이 아닌 집중력으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준비되기도 전에 그것을 방어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불꽃을 살려두느라 연료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모든 열기는 실제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비밀로 할 때 당신은 그것이 왜곡되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의 비전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언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이 시작했던 불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당신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것을 키우고 어떤 생각이 그것을 굶주리게 할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 방향의 유일한 수호자로 남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이야기와 같아서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하다. 야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과물을 드러낼 때의 힘 또한 존재합니다. 세상이 완성된 형태만을 볼 때 그것은 마치 결과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필연적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길었던 밤, 불확실성, 잘못된 시작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결과뿐이며 그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수월하고 심지어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의 존재감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심지어 질투하는 무언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계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 뒤에서 일한다는 것이 고립되어 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공유할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통찰력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지만 모든 의견이 초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대화는 집중력을 강화시키지만 어떤 대화는 그것을 흐트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꽃을 희석시키기보다는 집중시키는 대화를 선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시작한 것이 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조용한 작업은 당신이 실제로 확신하기 전에 확신하는 척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올바른 기초를 쌓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끊임없는 업데이트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무언가가 준비될 때까지 비공개로 유지하는 수양은 드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실체가 있기도 전에 과정을 떠벌리도록 길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송은 당신의 불꽃 조각을 외부 세계에 넘겨주는 것이며 그곳에서 그것은 판단되고 의심받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작업 자체에 동력을 공급해야 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불꽃은 너무 빨리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꾸준히 연료를 공급받는 불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만든 것을 보여줄 순간이 오면 그것은 예고 없이 도착합니다. 그 갑작스러움이 충격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본 적이 없고 오직 결과만 보았기 때문에 허를 찔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취약점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이 일을 제기해야 할지,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볼 때쯤이면 그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호되고 가꾸어진 불꽃은 단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흉내 낼 수 없는 일종의 확신을 뿜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내렸던 모든 결정, 너무 빨리 노출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했던 모든 순간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내와 수양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불꽃을 유리 뒤에 두는 것은 비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끊임없는 간섭 없이 성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꽃이 공기와 만날 때 그것은 너무나 강하고 잘 형성되어 어떤 것도 끌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그것은 신성 불가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수를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순간, 그들은 당신 앞에 지형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길에 장애물을 놓고 진행을 늦추거나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싸움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수를 비밀로 할 때, 당신은 게임의 본질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앞에 놓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판이 바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스판 위의 말과 플레이어의 차이입니다.
말은 자신을 움직이는 손에 반응합니다. 플레이어는 움직임, 전략, 그리고 웨터, 그리고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힘은 당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질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담아둔다는 것은 억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향하는 것에 대한 끌림, 갈망, 비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엿보는 눈들로부터 멀리 꾸준히 붙들고 있습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질 것이다. 그 명확성은 대중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자제 속에서, 특정 의도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려는 의도적인 결정 속에서 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를 위해 비밀스러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섭으로부터 당신의 추진력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그들이 당신이 가는 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다음 단계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유롭게 적응할 능력을 잃습니다. 모든 방향 전환은 그들이 이미 선언한 것에 대한 모순이 됩니다. 모든 지연은 실패처럼 보이고 곧 그들은 지혜나 기회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플레이어에서 말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활동적이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그들을 지켜보는 눈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를 가까이 둘 때 당신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종류의 압력을 가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은 당신에게 기동할 여유를 줍니다. 그들이 여전히 추측하는 동안 당신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체스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상대방이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위협에 반응하며 수비에 수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적절한 침묵, 숨겨진 세부 사항, 조용한 진행은 어떤 대담한 발표보다 더 효과적으로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향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의 위치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허락이나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지가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에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인정에 대한 상상된 필요성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만큼 자신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준비되었을 때 충분히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계획을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이밍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길 이점을 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입지에 힘을 더할 때만 드러내십시오. 아무도 방해하거나 희석시킬 기회가 없었던 완성된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나는 기습에는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갑자기 나타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하고 그 불확실성은 그들이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말에서 플레이어로의 전환은 전략만큼이나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은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플레이어는 그것을 만듭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당신의 의도에 대한 지도를 나눠주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 접근법은 지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두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면 당신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시간 계획, 그들의 압력을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초대하는 셈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선의를 가졌을지라도 좋은 의도가 영향력의 무게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자신을 위해 간직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성장할 공간을 보존합니다. 진정한 기술은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지킬지 아는 데 있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은 이야기해도 무해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초적이며 부서지기에는 너무 강해질 때까지 보호되어야 합니다. 흙 속의 씨앗처럼 당신의 목표는 빛을 견디기 전에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너무 빨리 꺼내는 순간 당신은 그 성장을 멈추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깊이 뿌리내릴 시간을 줄 때 그것들은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 자신의 삶에서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모든 발걸음을 떠벌리지 않으면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소중하며 그것을 너무 빨리 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보호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키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약한 무언가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견고하며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당신이 말이기를 멈춘 때입니다. 그때가 당신이 게임의 통제권을 잡은 때입니다. 결국 당신이 지키는 힘이 당신이 쓸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지키고 당신의 불꽃을 보호하며 당신 발밑의 땅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움직이십시오.